오늘은 CAT 2급 자격증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몇 가지를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많이 사용하는 랭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의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자, 이렇게 예제가 선이 4개가 있죠. 이 그림을 가지고 랭센 기능 4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는 LEN이죠. 밑에 보시면은 옵션이 4개가 있어요. 증분, 퍼센트, 합계, 동적. 이 중에서 CAT 시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아마 증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퍼센트에는 평상시에도 잘 쓰지 않는 기능이고요. 동적은 뭐 가끔씩 쓰고요. 합계, 생각보다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증분이라는 것은 길이를 늘리고 줄이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입력한 입력값대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명령입니다. 자, 입력값을 한 10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플러스로 줬으니까 클릭할 때마다 늘어납니다. 한 번 클릭하면 10mm, 두 번은 20mm, 세 번은 30mm, 네 번은 40mm. 엔터. 네, 이렇게 결과가 반영이 되겠죠. 다시 줄여볼까요? LEN 증분. 자, 마이너스 10mm. 한 번 클릭, 마이너스 10, 20, 30, 40. 이렇게 해서 길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옵션, LEN. 자, 퍼센트는 100분율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기능이에요. P. 자, 100%가 자기 자신입니다. 110% 이렇게 주시면은 원본 크기의 10%가 늘어납니다. 55, 55, 60.5, 55, 60.5, 66.5, 55, 60.5, 66.5. 그 다음에 네 번째 건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줄일 때도 퍼센트, 이번엔 90%죠. 하지만 10% 늘리고 10% 줄였다고 해서 원본도 돌아가진 않습니다. 길이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더 많이 줄어들겠죠. 49.5인가 그럴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죠. 네, 이렇게 100분율로 줄일 수도 있고요. 또 네 번째 거, 동적이라는 것은 정확한 값이 아니라 마우스를 클릭해서 당기는 만큼 늘어나고 당기는 만큼 줄어드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길이가 다 이렇게 변형이 됐잖아요. 근데 처음 길이 값이 50이었던 거를 생각해서 전부 다 50으로 다시 통일시켜 보겠습니다. LEN. 자, 여기서 이 합계라는 것이 영문으로도 토탈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뜻은 사실 안 맞는데 모든 길이 값을 통일시키는 그런 명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합계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고 값을 50mm 주시면 긴 건 줄어들고 짧은 건 늘어납니다. 이것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랭센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중심선의 길이를 일괄적으로 맞출 때 같이 늘리거나 같이 줄일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LEN 증분 제일 많이 사용하겠네요. 10mm. 그래서 한 번씩 클릭하시면 이왕이면은 그림이 균형 맞게 깔끔하게 그려지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명령어는 오프셋입니다. 오프셋은 CAD를 하신다는 분들은 사실 다 아는 명령어인데 이거를 왜 제가 가지고 나왔느냐, 세세한 옵션들은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프셋 같은 경우는 평행복사, 등간격 복사가 되겠죠. 자, 명령 일단 실행해 보겠습니다. O 엔터. 그러면은 여기에 값이 있죠. 값을 넣어야 되는데 처음 실행하면 이제 값이 없으니까 통과점이라는 글자만 뜰 텐데요. 여기다 원하는 값을 적당히 주시고 마우스로 원본을 선택하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원하는 방향을 클릭하시면 10mm씩 띄어서 이렇게 하나씩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사를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하나씩 하기는 조금 불편함이 있겠죠. 자, 그럴 때는 명령을 종료하시고 자, 다시 실행합니다. 오프셋. 요번엔 5mm로 바꿔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할 그림을
먼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다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중이라는 명령을 딱 클릭하면 하나씩 클릭이 아니고 마우스를 멀리 빼시고 그냥 계속 누르세요. 그러면 5mm씩 계속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복사를 많이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를 복사할 때 레이어를 바꿔서 복사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저는 레이어 설정을 해치선이라는 걸로 바꿨어요. 근데 그냥 오프셋 하시면 항상 원본 형태가 복사가 됩니다. 자, 이때 오프셋 명령을 누르시고 도면층이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현재와 원본이 있습니다. 즉 원본이라는 것은 복사되는 원본의 특징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고, 현재라는 걸로 바꾸게 되면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요 레이어로 바뀌어가면서 오프셋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프셋이 될 거고요. 원 같은 경우는 직선은 평행 복사가 되지만은 원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의 반지름 값, 즉 25라는 R 값이 오프셋 값에 영향을 받아서 커지거나 작게끔 변형이 됩니다. 자, 5, 그 다음에 5mm 바꾸라면 반지름이 커지겠죠. 30, 35, 40, 20, 15, 10. 네, 이런 식으로 오프셋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 계산기 쓰는 방법, 세 번째로 계산기 쓰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쓸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림을 좀 먼저 지울게요. 컬큘레이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CAL이라고. 이렇게 쓰시면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입력하는 모든 사칙 연산들이 다 계산이 돼요. 10-3 7이라고 계산이 되고 있죠. 다시 CAL 10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어에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오프셋 명령어는 재밌는 게, 자, O 엔터, 앞에 나눠야 될 숫자가 정수로 떨어지고 뒤에 3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이거를 10을 3으로 나눌 줄 압니다. 즉 3.33333 3분의 1 값으로 나눠줘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치수를 한번 넣어보죠. 그럼 하나만 찍으면요,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아주 잘 나눠집니다. 근데 자, 오프셋 나누기를 합니다. 10.4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5점인데 앞에 숫자가 정수로 떨어지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명령어가 계속 캔슬됩니다. 자, 10.4 나누기 2 계속 안 되죠. 그래서 앞머리 글자가 정수로 떨어지면은 어떻게든 나눌 수 있지만 앞머리 글자가 정수가 아닌 경우는 나눌 수가 없는데, 이때 제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계산기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따옴표라는 게 있죠. 쌍따옴표가 있고 외따옴표가 있는데, 외따옴표를 딱 찍어주시고 계산기 명령어인 CAL을 주시면은 오프셋 명령어 위로 상위 명령어로 또 한 번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이중으로 실행되는 거죠. 자, 10.4 나누기 2 그러면 5.2로 나눠집니다. 그 값이 오프셋 값으로 들어가져요. 계산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찍어 볼까요? 이렇게 소수점으로 떨어져 있는 앞머리 글자도 계산식을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선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직교 모드로 선을 그릴 건데, 보통 우리가 값을 막 주잖아요. 근데 계산하기 싫을 때는 값을 머릿속으로 암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자, 외따옴표 명령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 여기다 계산을 쭉 하시는 거예요. 10 플러스 2 곱하기 5. 자, 모든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가 먼저 되겠죠. 곱하기 나누기가. 그래서 5 곱하기 2는 10이고 플러스 10이니까 20이 되겠네요. 자, 20만큼 값이 나갈 거예요. 자, 그러셨죠? 한번 계산을 값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그림들은 계산기를 이렇게 사용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커맨드 라인 명령에다 쓰는 계산기고, 다른 계산기가 또 하나 있죠. QC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계산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띄워 놓으셔도 되고 한 군데 이렇게 집어 넣어 주셔도 돼요. 이 계산기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방금 전에 했었던 그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자, offset. 근데 여기다가 또 값을 넣을 때 아까처럼 뭐 10.4 나누기 2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10.4 나누기 2 그리고 엔터 치면 5.2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값이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요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offset 10mm. 일단 값을 바꿔 놓겠습니다. 10이죠. 자, 다시 offset. 여기다가 굉장히 복잡한 계산식을 다 쓰셔도 돼요. 어차피 이 계산기는 공학용 계산기, 우리가 키보드로 두들길 수 있는 그 계산기랑 똑같으니까. 자, 뭘로 할까요? 20.8 나누기 2 값이 계산이 됐죠? 10.4라고. 이걸 누르시면은 맨 마지막에 계산된 값이 저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엔터. 그럼 10.4로 오프셋 기능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를 잘 활용하시면은 보다 괜찮게, 그 다음에 조금 적극적으로 그림 그릴 때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올린 영상에는 답안 파일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문제풀이를 하실 텐데, 그 문제풀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린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유튜브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제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요, 요 제목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이곳에 가시면 하고 화살표가 있죠.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 블로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놨거든요. 여기서 여기 첨부 파일이라고 있어요. 요걸 누르셔가지고, 요건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PDF 파일로 되어 있는 거. 물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공개한 기출문제를 그대로 올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2D 답안.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직접 3D 형상을 CAD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게끔 CAD 3D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거,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십니다. 그리고 CAD에 오셔서 CAD에서 그 외부 파일을 불러오는 외부 참조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명령어로는 External Reference라고 해서 ER 명령어를 치시면 되는데, 이런 창이 하나 열릴 겁니다. 이 창을 열어놓고 왼쪽 상단의 이 메뉴 중에 DWG 부착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파일을 열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뜹니다. 이 중에 다운로드 받으신 답안 CAD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세요. 여기서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은 도면이 이렇게 하나 들어올 겁니다. 아무데나 찍어 주시고 레이어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본인이 그리고 있는 레이어와 외부 참조로 들어온 레이어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요 치수에 관한 것만 꺼주세요. 그러면 진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그림은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그림은 외부 파일을 가져온 거죠. 자, 제 그림도 치수는 살짝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움직여서 끝과 끝을 맞춰보세요. 맞춰봤을 때 선이 두 줄로 뜨지 않고 딱 이렇게 일치가 되면은 요 답안은 맞게 작성이 된 겁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틀렸다면 이거를 맞췄을 때
끝이 이중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두 줄로 겹쳐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그거는 답안을 틀리게 작성하신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둘 다 똑같은 그림이니까 어긋나 있는 부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세 번만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의 그림을 세 번만 움직여서 맞춰보시면은 내가 그린 그림이 맞는지 틀린지를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 참조 기능을 이용한 답안 체크 기능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올리는 영상들도 이렇게 2D 답안과 3D 답안을 다 올릴 테니까 그려보신 후에 다운받아서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